여러분들은 한 분야의 장인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1년? 10년? 아니면 만 시간? 각자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럼 한 분야의 장인이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초심을 잃지 않는 어떤 경관신념? 끊임없는 자기개발? 다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분은 자신의 분야 12년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장인이라 부르기에는 젊은 나이와 외모에도 그 분야에 익숙한 삶을 산 것은 30년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분을 오늘 내용으로 다루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이런 시간도 없지 않겠지만 가지고 있는 잔잔하고 따뜻한 생각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종종 처음에는 나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래 조금 손해보더라도 좋은 일 하면서 살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살다 보면 조금 더 현실을 쫓게 되고 더 많은 돈이나 명예, 더 빨리 쉴 수 있는 길을 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분명 힘들어 보이고 찌들어 보이는데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이 잔잔히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계신, 그러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요리 외길 동네 요리사, 노력과 선한 영향력을 곁들인 식당 델리지오소의 김유연 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와 멋있다, 나도 저런 일 해야지 싶을 것 같고, 혹자는 와 너무 힘들어 보여, 나는 저런 일만큼은 안 해야지 할 것 같기도 해요. 김유연 사장님의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식당을 3개나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리가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었대요. 초등학생 때부터 밥을 알아서 해먹었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요리 감각이 막 뛰어나고 그 피를 물려받아 재능이 넘치고 그런 타입은 또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밥을 해먹어도 이제 김치랑 밥 넣고 뒤적뒤적 김치볶음밥 하고 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께서 식당을 3개나 운영하시니까 볼 수 있는 게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부터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까지 많이 보고 자랐다고 하셨어요. 근데 의외였던 건 그때는 그냥 그 정도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나도 요리사의 길인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회고하셨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을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다.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놀 때는 또 놀고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김유연 사장님의 지금의 식당 운영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은사님이 한 분 나타납니다. 지금 김유연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델리지오소 가게를 보면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선한 영향력 가게는 홍대의 리얼 파스타라는 곳에서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생긴 가게들을 말해요. 이제 이 김유연 사장님도 지금 델리지오소 가게를 선한 영향력 가게로 등록하고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내어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 계기를 이렇게 회고하셨어요. 부끄럽지만 사실 나눔, 봉사 이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다, 오히려 좀 그런 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봉사 동아리 한 번만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셨어요. 제가 별로 싫다고 했는데도 몇 시간을 저를 설득하셔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 나눔과 베품에 대한 보람과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봉사 시간을 다 채우고도 한참을 더 혼자 봉사를 가고 나중에는 그 봉사 동아리 회장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눔과 베품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김유연 사장님은 어찌 보면 당연한 길이었을지 모르는 요리사로서의 길을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따라 요리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해서 아버지의 식당에서 서빙부터 홀, 하나하나 요리를 배워가게 됩니다. 처음 3달은 홀 서빙부터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 보조부터 메인까지 3년 정도를 그렇게 배워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요리에 대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눔과 베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과정이 버텨지나?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리할 때 되게 하기 싫었다.
그래도 20대 초반 이럴 때는 놀고 싶었는데 식당은 남들 놀 때 제일 바쁘다 보니 항상 그럴 때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는 게 아쉬운 마음이었다. 나중에는 식당을 물려받아 부자나 되어야지 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김여현 사장님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사명감, 신념을 가지고 막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천천히 나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김여현 사장님의 경우에는 나눔과 베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걸 계속 녹여내려고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식당이 생겼을 때 실천한다는 거, 그것이 멋있더라고요. 다시 김여현 사장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여현 사장님은 JSA 미군 조리병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억도 많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판문점에서 미군과 함께 생활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대 후에는 다시 아버지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고 연마하고, 그렇게 2017년 드디어 김여현 사장님의 가게인 델리지오소가 처음 오픈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김여현 사장님이 처음에는 델리지오소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대요. 이제 아버지의 반강요로 자신의 가게를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상당히 스스로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당혹스럽고 막막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요리만 주구장창 하는 때니까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달만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그럴 틈 따위 없이 델리지오소를 만나버렸다. 그렇게 델리지오소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서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식당 경영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것 투성이었겠죠. 그리고 김 사장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내가 본 셰프들의 모습은 프라이팬 멋지게 돌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동경으로 남아있었는데, 현실은 냉장고 망가지면 돈 아끼려고 내가 고쳐보려고 유튜브 보면서 낑낑거리고 있고, 하수구 막히면 파려고 낑낑거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현실이더라. 그래도 김 사장님은 델리지오소가 운이 좋게도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동네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지독한 진상 손님, 홍보해준다고 해놓고 돈만 뽑고 도망가는 사기도 당하고 여러 풍파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입지를 만들어가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정감은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로 코로나19가 창궐하죠. 모든 요식업을 하는 식당이 그랬겠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매출이 말도 안 되는 폭으로 바닥을 향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다. 이거 언제 끝나나? 데리고 있는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나? 5만 가지 생각에 휩싸여 있다가 보면 곧 부업이라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김여현 사장님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택배부터 기타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부업을 하며 가게를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요즘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다는 뉴스 혹시 본 적 있어요? 구하더라도 엄청 짧은 시간만 하고 나가버리고 아니면 바로 그만두고 나가버린다는 뉴스들도 많고요. 그런데 델리지오소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물론이고 동료들이 코로나19까지 같이 견디면서 3년, 4년씩 함께한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다가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신다고 하고요. 그 힘든 시기에 같이 근무 시간까지 줄여가는 것도 흔쾌히 이해하며 모두가 함께 버티고 버텨낸 시기라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델리지오소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김여현 사장님은 그렇게 망해가는 매장이 살아갈 때를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체를 이끌어온 입장에서 그 마음을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김여현 사장님은 요리가 마냥 좋았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9부터 뛰어든 요리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틈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보았던 멋있는 모습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식당 일은 늘 남들이 놀 때 가장 바빴고 몸은 늘 망가져만 갔다. 이런 델리지오소의 김여현 사장님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여현 사장님이 정말 그래도 이 사람 정말 진짜다 했던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평생 요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요리가 진절머리 날 만큼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동네 가게를 유지하게 된 건 그때 그 고등학생의 마음 기억나요? 나눔과 베품에 대한 보람과 따뜻함.
그 마음가짐을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리지오소는 아직까지도 선한 영향력 가게로 등록이 되어서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가끔씩 지역사회 주민분들을 위한 재미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의 델리지오소는 김유현 사장님의 보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델리지오소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요리사로서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는 것, 그리고 델리지오소가 그런 음식을 통해 보람과 따뜻함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된 와중에도 나눔과 베품을 잊지 않으려는 이유는 별게 없었어요.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고 그런 게 좋아서 하는 것 같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네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나요? 동네 요리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단골 문구점 사장님? 그분들 모두 그 자리를 지키며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저에게도 그렇게 몇 년을 그 자리를 지킨 의미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델리지오소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온 힘으로 응원하며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